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어 폭풍 감동 쓰나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애니 아시아 부분에서 상영되어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냈고 엄청난 입소문이 불었죠. 제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또 다른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그와 비슷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박스오피스 12주 1위와 200억엔을 돌파하며 제목마저 찬란히 부르고 싶은 그 이름, 너의 이름은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부산국제영화제 역대급 애니 10주년 주기설이 탄생될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너의 이름은 신이 내린 작화,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답게 전작에서 보여준 그의 역량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작품이 신카이 마코토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놀라운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너의 이름을 통해 바라본 신카이 마코토를 넘어선 혹은 신카이 마코토 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 더 신카이 마코토, 기존의 신카이 마코토 작품과는 다른 혹은 넘어선 무언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 이전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은 긴 이야기보다는 특정 장면과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어 거기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작품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완벽한 장편영화의 서사를 갖췄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예고하는 초반부는 두근거리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반부는 흥미롭고 그것이 해결된 마지막은 뜨거운 감동이 느껴지죠. 감성 또한 이전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과는 다릅니다. 남녀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설정으로 인해 그의 영화답지 않은 엄청난 코믹함과 줄거리만 보고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갈등과 놀라운 복선이 숨어있으며 그로 인한 감동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성 코드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캐릭터 묘사.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하면 농담이지만 진심이 담긴 이런 드립을 남기곤 합니다. 신이 내린 작가 신카이 마코토. 너의 이름은 역시 실사와 애니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의 배경 묘사는 이번 작품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2% 부족했던 캐릭터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월장하며 역대 그의 작품 중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들로 다가옵니다. 이 같은 효과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서 작화 감독을 맡았던 안도 마사시의 합류가 있었는데요. 그의 합류로 인해 이번 작품의 주인공이자 하루아침에 몸이 바뀌는 타키와 미츠아는 귀엽고 용기 있으며 관객을 울리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영화를 보면 배경이 아니라 캐릭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작품도 이번이 처음이네요. 여러모로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대중하게 다가가는 업그레이드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신카이 마코토 하면 생각나는 그 모습은 여전하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말하길 자신의 작품에서 주로 쓰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의 감정을 배경으로 묘사하는 것. 두 번째, 남녀 배우의 목소리의 싱크로율. 세 번째, 음악이나 주제곡으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스타일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인물의 감정을 배경으로 묘사하는 스타일. 앞에서도 말했듯이 배경 묘사는 그의 전작과 같이 실제처럼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너의 이름에서 작화가 빛나는 것은 실제와 같은 묘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배경에 영화의 의미가 담겨있고 캐릭터들의 감정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영화의 중요한 소재로도 작용되는 혜성의 모습입니다. 혜성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소재가 가지고 있는 몽환적인 의미까지 담아 실제를 넘어선 그의 상상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단계까지 들어섭니다. 바람의 검심.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에서 연기는 물론 썸머워즈, 피아노 스페소 등 다수의 애니메이션에서 목소리를 맡은 카마키 유노스케와 레이디 마이코로 일본 아카데미 신인 배우상에 빛나는 카미시라 아이시 모네가 맡은 남녀 배우의 싱크로율은 최고의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남녀 주인공이 바뀐다는 설정으로 같은 목소리 속에 두 명의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연기였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인물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두 사람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연결해 남자 주인공의 마음,
여자 주인공의 마음 모두를 포괄하며 전달하는 모습은 애잔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신이 그 스스로가 되는 이 가정은 두 배우의 대단한 목소리 연기로 그 진폭을 더욱 크게 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노래와 배경이 맞아떨어지는 감성이라고 했습니다. 초속 5cm, 언어의 정은 등은 보고 나면 머릿속에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그려질 정도니까요. 너의 이름은 역시 그런 스타일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곡이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OST를 담당한 일본의 유명 락밴드 레드 윈프스의 노래 4곡이 영화의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담당합니다. 노래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분위기에 딱 맞는 대목과 장면, 편집 등이 뮤직비디오를 넘어선 그 자체로 뮤지컬을 이룹니다. 많은 분들이 너의 이름을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들 노래와 음악을 듣고 보신다면 한층 더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카이 마코토 이전 작품인 초속 5cm, 언어의 정원, 별의 목소리 등 단어가 주는 느낌은 좋지만 과연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 알기 힘든 제목과 다르게 너의 이름은 제목 자체가 소재며 주제며 모든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GB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너의 이름은이라는 제목이 점점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음표, 때로는 느낌표, 때로는 마침표로도 다가올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이 되고 그저 멋있게 적은 제목이 아니라 주제를 마음을 폭발시키기 위한 기폭제, 신의 한 수로까지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의 작품들 대부분에는 사랑으로 인한 마음앓이와 자조적인 느낌이 있어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너의 이름은 역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사랑에만 몰두시키는 것이 아닌 변화의 전조로 담당한다는 점이 캐릭터들을 훨씬 능동적이고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할 순 없지만 너의 이름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더 큰 판이 있습니다. 이 판에서의 울림은 거대한 힐링이자 사랑, 즉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더 보편적인 의미와 무엇보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진심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며 치유고 소망이며 무엇보다 함께라는 가치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신카이 마코토 하면 최고의 작화를 보여주지만 어딘가 자신만의 사기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이름은 107분이라는 긴 호흡 속에 작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 애니메이터의 전설을 만난 광경이었습니다. 영화를 본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OST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고 있고 포스터와 스티샷만 봐도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처럼 설레고 또 기대됩니다. 영화가 끝난 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진정한 능력을 만났다는 소름이 아직도 계속되네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나의 세계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세계로 초대해준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상 너의 이름에 관한 알군의 리뷰였습니다. 이미 리뷰를 통해서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제 별점은 ただひたすらに美しい眺めだった。